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안보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뭐 거의 없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지금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수원 박사님을 모시고 이런 부분에서 국가안보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민간 단체에서, 민간 연구소에서 이제 사드 임시 배치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79.9%가 사드 임시 배치 4기를 추가로 배치한 것은 매우 잘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반면에 또 우리 추석 연휴 때 민심을 들어보면은 국가안보가 북한 때문에 매우 위중하다, 위험하다, 이런 여론이 아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국가안보가 위급한데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가안보 관련해서 대통령의 직무를 거의 포기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가요? 예, 지금 이 정부가 들어와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다는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모든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안보 분야에서 민심과 대통령 정책과의 괴리가 아주 심하거든요. 그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에서는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여론, 그 다음에 자체 개발을 찬성하는 여론, 이런 것들이 다 가관수로 나오는데 대통령은 그런 건 하지 않겠다,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민심을 거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촛불 민심에 의해서 탄생하는 정부, 민심을 충실히 따르는 정부라는 자기 스스로의 규정과 실제로 일어나는 안보 분야에서의 민심을 거스리는 현상과 괴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촛불혁명이라고 유엔 총회 참석자 뉴욕에 가서 이제 우리 동포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촛불혁명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이 촛불혁명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쓰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 촛불혁명이라는 말을 이제 해외에 나가서 다른 정상들 앞에서 쓰니까 그 다른 정상들은 상당히 당혹스럽죠. 이게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우리가 자세히 보려면 지난 8월 15일 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대통령 연설문에. 거기에 보면은 이 촛불혁명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국민주권의 시대라는 것은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에 시작을 한 것이다. 그때 우리가 이제 공화제를 처음 채택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임시정부의 정통을 잇고 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명은 걸뜻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때 제정한 공화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공화정의 운영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원리를 따져보면은 아주 상당히 터무니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임시정부를 계승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부정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한 것을 건국절로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임시정부가 건국한 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또 그것도 묘한 논리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8년의 건국을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19년을 지금 그 경축사에서 얘기를 한 거죠. 8월 15일 날. 바로 건국절 날. 그 건국을 부정하는 하기 위해서 19년의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걸 촛불로 끌어들였단 말이죠. 아주 그 교묘한 논리를 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촛불혁명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건국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10월 1일 국군의 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 10월 1일인데
지금 국군의 날도 이게 바꿔야 된다. 뭐 광복군 뭐 기념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또 논리 펴고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전체를 인정하기 싫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태도로 짐작은 갑니다만은 그 새로 만드는 논리도 상당히 궁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919년에 세운 임시정부도 역시 공화정이고 국민주권이거든요. 주권 재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48년에 세운 정부나 19년에 세운 임시정부나 국민주권이긴 마찬가지죠. 그 전에 있었던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주권이 군주에게 있었으니까 국가가 생존하는 이유가 왕권의 보유에 있겠죠. 그러면 대한민국 19년에 대한민국이든지 뭐 48년에 대한민국이든지 민국이라는 나라의 생존 이유는 시민의 생존과 자유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럼 똑같은 겁니다. 뭐 어느 쪽을 갖다 들이대도 국민의 자유를 위해서, 시민의 자유를 위해서 국가가 생존해야 된다. 존재한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이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그러면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은 공화국의 기본 의미 아닙니까? 절대적 명제죠.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를 이렇게 옆으로 빗나가게 해서는 남북 간의 평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남북 간의 평화도 중요하고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공화국의 존재 이유는 아닙니다. 그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죠. 대외 정책에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중요한 목표를 찾기 위해서는 무력을 어느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국가라는 건 자위권이 있고 또 군대를 갖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런데 공화국의 기본적인 의무는 시민들이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왜 그러냐? 시민들이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살아야 자기의 그 안전에 대한 확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생활이 계속 장기적으로 진행되리라는 확신이 서죠. 그래야 사람들이 투자도 하고 거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 경제가 활발해져서 번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번영의 결과 국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 국력이 강해지면 또 그 시민들의 자유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전해지는 거죠, 시민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책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한반도의 평화다, 주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시민들의 이 기본적인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 그것은 국가가 생존하는 한 벗어날 수 없는 가장 절대적인 명제다. 근데 그것을 지금 마치 없는 양, 그건 얘기도 안 합니다 지금. 얘기도 안 하고 자꾸 한반도 평화. 근데 이 양반은 공화국의 헌법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 아닙니까? 헌법 절차에 의해서? 자기들이 촛불에 의해서 당선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당선돼서 당선증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 공화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에 앉은 사람이 공화국이 해야 할 시민에게 제공해야 될 가장 벗어날 수 없는 제1 의무를 얘기 안 하고 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반도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양반은 당선될 때 한반도라는 나라의 법 절차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법 절차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 그러면 대한민국 시민들, 그 대한민국은 민국이고 공화국이니까 왕의 보위를 있는 나라, 위에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시민들의 자유를 보유하는 것이 자기의 절대적인 의무죠. 자, 근데 이제 그 전술핵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에서 중국 그 외교부에다가 전술핵 배치하지 않겠다고 뭐 약속을 했다는 기사가 나오니까 뭐 또 외교부나 청와대는 또 그게 아니다 하고
뭐 반박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 전술핵을 배치하겠다 미국 보고 달라 뭐 그렇게 주장을 하면 되는데 또 그런 주장은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뭐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 무슨 그 ICBM 이런 것을 실험하고 나면 뭐 전투기를 동원해서 제시폭탄 발사 실험을 몇 개 하고 그러고 나서 아 우리는 이렇게 대비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 물론 그 이면에 있는 전략은 저쪽 나라는 수령국이니까 수령만 잡으면 된다. 재래식 무기든 뭐 핵무기든 저 김정은이만 잡으면 된다. 뭐 이런 걸 힘을 과시하는 거라고 보이는데 그게 시간이 가면 저쪽에서 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서 또 다른 방어책을 들고 나올 텐데 그 핵무기에 대해서 재래식 무기로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거기에 별로 신뢰를 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이 상당히 지금 좀 이상한 논리를 펴는 게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대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폐기하라 이런 말을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또 폐기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이 논리가 앞뒤에 모순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상당히 황당한 이야기인데. 예. 그리고 이게 또 뭐 중국도 지금 원전을 지금 해안가에 완전히 이제 전면 배치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하나만 터져도 이 한반도 쪽으로 이제 방사능 물질들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중국에 대해서는 또 아무 소리 안 하면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폐기해야 된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것도 그러지만 또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또 토지를 뭐 국유화해야 된다. 이 점점 이 시민의 이 국민의 이 개인의 자유를 좀 박탈하는 쪽으로 이 모든 정책들이 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뭐 사회주의로 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글쎄 뭐 사회주의로 가건 뭐 토지의 소유권 제도를 어떻게 바꾸건 뭐 이런 것은 또 주권자 국민들이 토론을 되풀이해서 어떤 결론이 났을 때 합의가 일어났을 때 뭐 정책적으로 시행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정부가 취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지금 국가적인 위기 아닙니까? 그 위기라는 건 안보 위기고 안보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을 단결시켜야 되겠죠. 안보 위기가 국가가 안보 위기 앞에서 분열을 하면 그거는 뻔한 결과 아닙니까? 모두에게 불이익이 오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심각한 외부로부터에 주어진 안보 위기 상황에서 무슨 원자력 그 발전 문제라든가 그 토지 뭐 제도 문제라 소유 제도 문제라든가 또 더 나가서는 뭐 개헌 문제라든가 이런 그 국가 안보에 비하면 부차적인 문제들입니다. 그죠. 뭐 적폐 수사한, 객길 수사한 데가지고 국정은 마비시켜버리고 또 뭐 군 심리전단 뭐 마비시키고 그리고 뭐 5.18 다시 재조사. 아니 5.18은 노무현 뭐 김대중 노무현 때 정권 때 10년 동안 할 만큼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수사한다고 또 뒤집어 엎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군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국정원도 지금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업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막 이제 뚫고 들어오는 뭐 엊그제도 뭐 한 5명 정도가 위험 인물이 들어왔다 근데 놓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대로 가다 보면 국내에서 또 테러가 이렇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은 많이 있죠. 왜냐하면 큰 위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그것이 컨트롤이 안 되면, 제어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국가의 생존이 걸려있는 이 막중한 이 시기에 거기에 전 국민이 단결을 해서 다 같이 거기에 모든 그 관심과 의지를 모아도 그것이 어떤 식으로 돌파될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자꾸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 안전보장, 이 문제를 안 한다는 것을 지금 감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주의를 분산시켜요. 사실은 뭐 그래 보면 우리나라 헌법 제 69조에 보면은 뭐 대통령이 이제 선서를 이제 헌법 앞에 선서하면서 뭐 대통령은 뭐 국가 안위를 보위하고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핵무기 뭐를 반입하지 않겠 전술핵을 반입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헌법을 부정한 거고 자기가 선서한 거를 부정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직무유기죠. 이렇게 직무를 할 수 있는 뭐 능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뭐 하야를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그거는 시민들의 권리니까. 시청자들께서 그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것도 시민들의 권리고 뽑아놓은 국가 지도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갈 때 할 수 있는 시민들의 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에 나서실 것인지는 그건 각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전쟁사들을 쭉 보면은 인류의 전쟁사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변국들이 이제 경제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변국을 침략해서 국가가 사라지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사실은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를 지금 위협하는 게 실질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 국가 지도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올바른 행동이겠습니까? 국가라는 거는 우리가 인간이 항상 많은 형태의 집단을 이루고 살지만은 뭐 교회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동창회라든가 많은 집단이 있지만 국가의 특징은 뭡니까? 합법적인 폭력을 독점하는 집단이 국가입니다. 국가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군대와 경찰력이죠. 그건 왜 그러면 국가는 그것을 가지고 그럼 뭘 하려고 그걸 갖고 있겠습니까? 왜 그게 합법적으로 그 국가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졌겠습니까?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이 국제사회라는 것은 주권 국가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 주권 국가라는 것의 기본적인 특징은 자위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위권을 무력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헌법에 전쟁으로 남을 침략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선언해 놨지만 우리가 생존이 위협받을 때는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게 국가의 군사력이 아닙니까? 또 내부적으로 많은 선동가들이 일어나서 질서를 교란시킬 때는 경찰을 동원할 수 있는 거죠. 합법적인 겁니다. 또 상대편 국가가 핵으로 위협을 한다. 폭탄이 당장 안 날아와도 핵폭탄 실험을 자기 내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위협이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그 자유권을 행사하겠다고 지금 사흘이 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 아닙니까?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자유권을 지금 발동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느냐 이거죠. 도널드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자유권을 발동해서 폭격을 가든지 말든지 그건 그쪽 사정이고 북한과 미국의 사정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할 바가 있죠. 우리 국민들이 핵 위협으로부터의 그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일단 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국가가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위기에 빠져 있는데 지금 사실 지금 정부와 이 우리 청와대 이 국가안보팀은 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각자 자신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 깨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